나는 영상 편집자로 일하면서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을 접하곤 한다. 회사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최근 겪은 일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괴로웠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영상 편집에 쫓기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보통은 어린이용 교육 프로그램이나 광고 영상을 편집하는데 때때로 영상 속에 이상한 장면이나 정체불명의 소리가 섞여 있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편집해서 지워버렸다. 그날도 평소 다를 바 없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영상은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양치질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화면 속 엄마 역할을 맡은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칫솔을 들고 리듬에 맞춰 말했다. 세로 세로 가로 가로. 귀여운 동작과 함께 따라하며 칫솔질을 하는 아이들. 영상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어갔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한 목소리라니. 문제의 장면을 다시 재생해보았다. 세로 세로 가로 가로. 그리고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목소리. 길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영상에는 엄마 역할을 맡은 여성과 아이들밖에 없었다. 하지만 뒤로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분명 성인 남성의 굵직한 음성이었다. 어딘가 비웃는 듯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기묘한 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영상이 계속 진행될수록 세로 가로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어김없이 따라붙는 낮은 목소리.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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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다. 치아의 뒷면도 닦아야 한다는 뜻인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 보았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문제의 목소리를 지우고 영상을 수정한 뒤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했다. 며칠 후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편집본이 이상해요. 당황한 나는 회사 선배와 함께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 속 엄마의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뒤로. 엄마가 말해야 할 부분이 전부 정체불명의 남성 목소리로 뒤덮여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 장난친 거야? 선배의 질문에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최종 편집본을 선배에게 확인까지 맡겼고 나는 분명 정상적인 음성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원본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다행히 원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안심한 나는 서둘러 영상을 다시 제작한 뒤 재납품했다. 그날 밤 시간이 늦어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기려던 찰나 클라이언트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나는 서둘러 사과하며 수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때 클라이언트가 문득 말했다. 이 영상 시나가와에 있는 P스튜디오에서 촬영했는데요. 촬영 끝나고 나서 출연한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집으로 가던 길에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치였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은 반신불수가 됐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런데 이상한 게 촬영할 때 그 아이가 계속 뒤를 돌아봤거든요. 어쩌면 그 아이한테만 뭔가가 보였던 걸지도 모르죠. 순간 귀에서 응하는 소리가 났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길어. 나는 확실히 들었다. 바로 내 뒤에서 들리는 붉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어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철컥. 회사 문이 열리며 선배가 들어왔다. 그제야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긴장이 풀렸고 나는 울듯이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선배는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더니 결국 신사에서 굿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 비용으로 재령을 부탁했다. 그 이후 별다른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늦은 밤 회사에 혼자 남아있으면 그날의 일이 떠오른다. 그리고 어쩌다 주변이 조용해지면 내 뒤에서 들리는 것만 같은 그 목소리. 길어. 이 이야기는 지인이 약 4년 전쯤 겪은 실제 경험이다. 폐허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인 그는 시코쿠의 깊은 산속에 있는 한 폐공장을 찾아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사진가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장소였지만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라 길도 험하고 복잡했다. 운전을 하던 중 그는 어느새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눈치챘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경사는 가팔라지며 주위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되돌아가자니 이미 지나온 길도 꽤나 험난했던 터라 그는 그냥 조금 더 앞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결국 차가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든 지점에 이르렀다. 억지로 버티던 그는 결국 차를 멈췄고 그냥 앞으로 어떤 게 있나만 보고 오자는 생각으로 풀숲을 헤치고 혼자 걸어 들어갔다. 짐승이 다닌 듯한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걷자 이상하게도 길이 다시 넓어지기 시작했고 잡초도 줄어들더니 갑자기 확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 한가운데에는 낡고 허름한 손 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처음엔 사유지출 입금지 같은 흔한 안내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다가갔지만 간판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이 앞으로 작은 여자가 나오니 혼자 가지 마세요. 순간 소름이 돋은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곳엔 또 다른 간판이 있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주세요. 머리끝까지 소름이 치밀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 차로 돌아갔고 좁고 험한 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산을 빠져나왔다. 만약 그때 계속 그 길을 따라갔다면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사내 방송 안내. 회사 임직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중요한 공지를 전해드립니다. 근무 시간 및 안전 교정. 1월 12일 오전 8시 45분. 직원들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만 업무 외적인 활동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시간 내 규칙을 준수해주세요. 1월 17일 오후 3시 43분. 모든 직원은 안전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규칙을 지키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즉시 경영진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입니다. 직원 생일 공지. 1월 19일 오전 11시 43분. 직원 휴게실에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매트의 생일이니 복도에서 그를 만나면 축하 인사를 전해주세요. 1월 19일 오후 12시 17분. 이전 공지를 정정합니다. 매트라는 직원은 우리 회사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직원은 즉시 휴게실에서 나와 주십시오. 또한 케이크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특이사항 공지. 1월 23일 오전 10시 14분. 회의실 A는 현재 폐쇄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절대 안을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도 무시하시고 업무를 계속 진행해주세요. 1월 23일 오전 10시 59분. 만약 어떤 직원이 회의실 A에 들어갔다면 이를 무시하십시오.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들어간 직원의 정보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발렌타인데이 주의사항. 2월 14일 오전 8시 49분. 사무실 내에서 책상 위에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놓고 다니는 소녀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감사 인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카드를 받더라도 절대 열지 마십시오. 카드는 그냥 그대로 책상 위에 두시면 됩니다. 아침이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2월 16일 오전 8시. 만약 누군가 카드를 열거나 여러 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십시오. 보고 후 상사의 사무실로 즉시 이동하십시오. 이후에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바로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회사 임직원 여러분, 위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 농장의 새로운 주인이시겠군요. 사실 이 농장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께서 농장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남기니 꼭 유의해주세요. 1. 지하실에 물 고임. 비가 오면 지하실에 물이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이 빠질 겁니다. 직접 물을 퍼내려고 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괜한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밤에는 반려견을 밖에 두지 마세요. 특히 일몰 후에는 절대로 반려견을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이전 주인이 실수로 밤에 개를 내보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새끼들이 한 짓이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 아무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3. 옥수수밭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해도 따라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옥수수밭을 헤집어 놓은 듯한 흔적을 발견하더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을 쫓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4.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무시하세요. 만약 한밤중에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울린다면 그냥 잠자리에 드세요. 곧이어 들려오는 소리는 결코 바람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비명처럼 들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5. 허수아비는 없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허수아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부를 부탁하는 노부인을 만난다면 아무 말 없이 지나치세요. 그 부인이 원하는 것은 결코 기부금이 아닙니다. 6. 바닥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날 밤 땅속에서 누군가 울면서 애원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늦었습니다. 7. 아이들은 밤 9시 이후 반드시 실내에 있도록 하세요. 특히 12세 이하의 아이가 있다면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8. 낮에도 그림자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모른 척 하세요. 가끔 한낮에도 이상한 그림자가 농장을 떠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9. 낯선 길은 피하세요. 운전 중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하거나 로터리에 나올 리 없는 길이 보이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만약 이상한 곳에서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 난다면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구조 요청을 하고 최소한 4명 이상이 도착할 때까지 문을 잠그고 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10. 밤에는 창밖을 보지 마세요. 밤에는 절대로 창밖을 내다보지 마세요. 당신이 그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1. 회색빛 털을 가진 야생동물이 다가오면 입을 확인하세요. 만약 회색이 섞인 검은 털을 가진 야생동물이 다가오면 입이 하나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고기가 남아있다면 그것들을 위해 밖에 던져주세요. 그들이 직접 안으로 들어와서 가져가길 바라진 않겠죠? 12. 전력이 끊겨도 당황하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각이 되면 농장의 전기가 차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편이 더 안전하니까요. 이 규칙들을 지킨다면 이곳에서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렐시 놀이공원 이용 수칙 안내. 안녕하세요. 꿈과 환상의 나라 렐시 놀이공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며 신비와 모험, 마법과 환상의 세계를 선사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시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 및 이용 안내. 1. 공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공원 내부에서는 일부 구역에서 휴대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안내판이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존재하지 않는 어트랙션 주의. 현재 공원 내 어메이징 트래블 어트랙션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음악 분수대 근처에서 해당 어트랙션으로 안내하는 직원이 있다면 공식 직원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종 아동 안내. 만약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셨다면 가까운 탈의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각 탈의실 왼쪽 상단에는 중앙관리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일반 손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4. 일부 화장실 이용 제한. 현재 F구역 남성 화장실은 수리 중이며 출입이 제한됩니다. 대체 화장실은 약 400m 떨어진 위치에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어트랙션 탑승 주의 사항. 렐시 놀이공원은 실내 시설이지만 어트랙션 이용 시 액체류 소지 금지 및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빠지는 사고에 주의해주세요. 이상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직원에게 즉시 알리기 바랍니다. 6. 고스트하우스 이용 시 주의 사항. 해당 어트랙션 내부에서 일행과 떨어질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말고 바닥을 확인하며 이동해주세요. 누군가를 발견했을 경우 그 자리에 엎드린 채 눈을 감고 기다리시면 안전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눈을 뜨거나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구까지 무사히 나오셨다면 중앙관리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조형물의 이상 움직임 신고. 공원 내 조형물들은 일정 거리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정상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동하는 조형물을 발견했다면 즉시 가까운 직원에게 알려주시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 주세요. 혹시라도 조형물을 따라가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직원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신규 어트랙션 온 스톤 큐브 안내. F4 구역에는 신규 어트랙션 온 스톤 큐브가 추가되었습니다. 거대한 큐브를 타고 환상의 숲과 인공 강물을 누비는 특별한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물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주의 깊게 안전수칙을 따라주세요. 탑승 중 누군가가 사라졌다면 함께 탑승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안내사항은 입장 시 제공되는 팜플렛 뒷면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팜플렛은 1인당 일부 지급되며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우니 유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렐시 놀이공원에서 행복하고 잊지 못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쪽지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탈출을 결심했거나 최소한 고민 중이겠죠. 좋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1.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이곳은 평범한 병원이 아니에요. 매 순간 감시당하고 있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10년 넘게 이곳에 있는 환자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2. 필요한 물건을 챙기세요. 이곳을 탈출하려면 몇 가지 필수품이 필요해요. 나이프 같은 간단한 무기, 식량, 라이터 또는 성냥. 이 병원은 언제든 전기가 끊길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 갇히면 살아남을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죠. 3. 그들과 말 섞지 마세요. 이곳에는 오래된 환자들이 있어요. 특히 B라는 남자와 절대 말을 섞지 마세요. 그는 이 병원과 깊이 연관된 자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가 당신에게 접근의 말을 걸면 단호하게 피하세요. 4. 10시 30분 이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매일 밤 10시 30분이면 병원의 모든 불이 꺼져요. 그 순간부터 병원의 복도는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의심스러운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소리는 당신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일 가능성이 커요. 5. 탈출 경로를 확보하세요. 이 병원의 2층 어딘가에는 탈출 지도가 있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특정 환자 한 명이 그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는 보통 1층 공동 거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지도를 확보하세요. 6. 마지막 선택. 만약 도저히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 쪽지를 004까지 서랍 두 번째 칸 가장 안쪽에 숨겨주세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곳을 빠져나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곳을 빠져나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성공을 기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매장의 새로운 야간 근무자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원래 전임자가 업무를 인계해줘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됐어요. 조금 미안하네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두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숙지해주세요. 1. 출근은 꼭 해가 지기 전에. 야간 근무라도 매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중요해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출근하는 걸 잊지 마세요. 2. 장난감 보관 규칙. 매장 내부에 있는 장난감들은 모두 정해진 자리에 보관해야 해요. 특히 일부 인형들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진열장에 넣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3. 새해 코너의 관절 인형. 새해 코너 쪽에는 몇 개의 관절 인형들이 있어요. 아마 가끔 움직이는 걸 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인형들은 자동 동작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움직이는 동안은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인형들이 멈추면 그때 움직여도 괜찮아요. 4. 2층의 마네킹. 2층에는 여러 개의 마네킹이 놓여 있어요. 혹시 궁금하더라도 직접 손을 대지는 마세요. 이빨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 그냥 장난감일 뿐이니까요. 5. 1층 화장실 벽. 가끔 1층 화장실 벽에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즉시 상점 안으로 돌아가세요. 다음날 아침 유지 보수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6. 계단과 엘리베이터. 층간 이동할 땐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절대로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7. 감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일하다 보면 종종 누군가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무시하세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요. 8. 키친 토이 코너. 주방놀이 장난감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냄비나 뚜껑을 열지 마세요. 가끔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근무자가 처리할 거예요. 9. 매장 안내도. 우리 매장의 안내도는 항상 정확하지 않아요.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10. 3층 오른쪽 끝의 화장실. 야간에는 이 화장실 문이 잠겨 있을 거예요. 혹시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그냥 지나쳐주세요. 열어줄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11. 인형들의 멘트. 아기 장난감 코너에 있는 인형들은 녹음된 멘트를 재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재생되지 않는 인형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 인형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즉시 매장을 떠나세요. 12. 베이비돌 코너. 2층의 베이비돌 코너는 그냥 지나쳐주세요. 혹시 눈을 깜빡이는 것 같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침에 들어오는 주간 직원들이 처리할 거니까요. 13.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가끔 문을 열어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생일인데 선물을 받지 못했다며 애원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 어떤 말에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밤도 잘 부탁드려요. 아침까지 무사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사카 유흥가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의 일이다. 당시 나는 이자카야나 밤의 가게들을 돌며 술을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특히 설날 전 성수기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원래도 배가 약한 편인데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배달 도중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평소 같으면 가게로 돌아가 해결했겠지만 시간 여유가 없던 터라 근처 편의점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점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쪽으로 향하니 문 앞에 이미 두 사람이 줄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셀러리맨, 다른 한 사람은 밤거리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금발의 형님이었다. 급한 마음에 짜증이 났지만 근처에 다른 화장실도 없어 마지못해 그 줄에 섰다. 하지만 기다려도 안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참다 못한 금발 형님이 화장실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외쳤다. 어이, 자고 있는 거야? 사람 기다린다고.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해 잠든 건가 싶어 곧 나오겠거니 했지만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누군가 안에서 격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기괴하고 불쾌했다. 바스락바스락 덩컹덩컹 히히히히 간다 취객이든 미친 사람이든 문 안에 있는 존재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중년 셀러리맨도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나 역시 복통도 잊은 채 그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금발의 형님도 말없이 지켜보다가 이내 점원에게 화를 내듯 말했다. 이봐요. 저 사람 약이라도 한 거 아니에요? 벌써 30분이 넘었다고요. 점원은 사정을 듣고는 불이 나게 마스터키가 달린 열쇠 뭉치를 가지고 왔다.
그 즈음엔 편의점 안의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다. 손님, 몸이 안 좋으신가요? 문 열겠습니다. 점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스르르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변기 뚜껑은 닫혀 있었고 그 위엔 작은 봉제 인형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너덜너덜하고 때가 잔뜩 탄 오래된 캐릭터 인형이었다. 그곳엔 창문 하나 없었고 당연히 그 안에 누가 있을 리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모두 말없이 얼어붙었다. 나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왔다.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어떤 가게가 들어와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건물 한 채.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와도 개성이 강한 개인 가게가 들어와도 결과는 똑같았다. 그곳은 북도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고 넉넉한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장사가 잘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그 건물에 새로 들어선 가게를 찾았다. 저녁 8시쯤 초여름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시기였다. 내부 구조는 예전에 있던 가게들과 다를 바 없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박스형 좌석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높은 칸막이가 공간을 나누고 있어 폐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날 우리 가족 외에는 손님이 없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방금 저기서 뭔가 지나갔어.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람이 지나가는 걸 착각한 거 아니야? 라며 웃어넘겼지만 아내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내는 예전부터 이상한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 우리 집 베란다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봤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닮았다고 했다. 결혼 후 그런 일은 사라진 듯 했지만 그날 다시 그 감각이 되살아난 듯 했다. 뭘 본 거야? 내가 묻자 아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날개 달린 작은 아저씨. 솔직히 웃음이 나왔다.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여기 뭔가 있어. 빨리 나가자. 그때부터 나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일어나 화장실을 들렀는데 화장실 문 앞에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자 화장실 표지판 단순한 파란색 정장 차림의 남성 그림이 왠지 모르게 움직일 것만 같았다. 마치 그림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억지로 무시하며 안으로 들어갔지만 변기 뚜껑을 내리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긴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다. 손도 씻지 않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곧장 계산대로 향했다. 그 짧은 거리마저도 너무 길게 느껴졌다. 박스석 사이를 지나며 자꾸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선 끝에 뭔가가 어른거렸지만 절대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라탄 후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바라봤다. 나 방금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영적인 걸 못 보지만 감각이 예민하잖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거야. 거기 진짜 뭔가 있어.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는 역시 망했다. 새로운 가게가 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내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지 말자. 의견은 만장일치였다. 그날은 세미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마지막 전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객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시골에 있는 우리 집까지 가려면 아직 7정거장이 남아있었고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꾸벅꾸벅 졸던 중 문득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마치 냉기가 살갗을 파고드는 것처럼.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나? 몸을 움츠리며 두리번거렸지만 온도 조절 장치는 멀쩡해 보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쿠샤쿠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마치 비닐봉지를 꾸깃꾸깃 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눌린 한숨소리 같기도 했다.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고개를 돌리다 문득 깨달았다. 위쪽에서 들린다.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리자 선반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출입문 옆 보조석에 앉아 있었고
그것은 맞은편 보조석 위 선반에 몸을 길게 뉘인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기묘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것처럼 피부가 갈라져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은지 늙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눈이었다. 창백한 얼굴 위 누렇게 뜬 눈알이 끊임없이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눈을 마주쳐서는 안 돼.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눈길을 돌릴 수 없었다. 마치 몸이 얼어붙은 듯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어버린 느낌이었다. 쿠샤 쿠샤. 그것은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중얼거렸다. 숨을 삼키는 순간 전철이 덜컹거리며 다음 역에 도착했다. 나는 거의 뛰듯이 전철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내달렸다. 2정거장이나 떨어진 집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깊어가는 밤의 어둠도 상관없었다. 그것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었으니까. 숨을 고르며 집으로 향하는 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쿠샤 쿠샤. 옆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마도 고양이가 장난치는 소리일 거라고 나는 애써 믿어보기로 했다.